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영업이 9시 이후에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간격돼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이런 사관가들, 특히 자영업자, 식당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슴으로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분들께 정말 마스크 착용해서 나 하나라도 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전파하지 말자. 그래서 나 하나라도라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어서 정말 2주만 잘 견디면 됩니다. 코로나 잠복 기간 15일 또는 뭐 길게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5일, 2주, 3주만 잘 참으면 이 위기 극복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 지금 이제 고사 직전이 아니라 고사 단계가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어떤 기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기회가 오더라도 이제 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그 단초가 이 코로나의 예방이고 전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스크 쓰기 좀 같이 참여하시고요. 정말 공공장소에 여럿 모이면 아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2주만 견디시면 우리 자영업자 살립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지키자. 그래서 자영업자 나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멀리 아나운서님과 저 둘이 있으니까는요. 마스크 안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가정 내에서도 웬만하면 마스크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같이 자영업자들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으실 거고요. 궁금한 사항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정책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힘들 텐데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도요.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한 분씩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세금에 관련된 문제 많이들 골머리 앓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주제로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요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또 규제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정책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 서민들의 또 주거의 한 부분이 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책의 구멍난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취득세가 주민주택 빌라 공급을 막았다라는 제목입니다.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잘 모르죠. 우리 다만 취득세가 중과세 보통 1에서 3%의 차등 적용하던 게 이제는 2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징벌적 취득세를 가상합니다.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세가 10% 여기에 붙죠. 그래서 8이면은 8.8% 그리고 12% 3주택자면은 13.2%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빌라 공급이 막혀졌는지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고 왜 요즘 재개발 재건축 좀 될만 하면은 빌라들이 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님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보통 보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을 멸실 처리해서 빌라를 짓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빌라를 멸실을 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지요. 아파트는 오래되면 다시 또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되는데 지금 이번 조치는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공급하는 이
지금 체계가 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빌라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대지가 6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54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런 땅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2개 정도를 사서 2개를 붙여서 이렇게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터전인 아파트나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하나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 건물을 짓게 되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있는 분이 이런 단독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지을 때 8.8%의 중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살 때 8.8%, 8%는 지방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붙여서 사기 위해서 하나를 더해 사야 됩니다. 그러면 13.2%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빌라를 지으려면 취득세만 11% 정도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시는 이 신축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보통 뭐 한 30억 투자해서 10% 많아야 9% 정도에서 10% 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또 세금 내고 뭐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이 12%, 13%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 가격, 서민의 주택, 빌라 가격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취득세로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소득세로 넣고 공제한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취득세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세 자체가 원체 소득세들이 높기 때문에 3억만 넣으면 35%, 38%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돈을 3억 정도를 번다 하더라도 1억 5천 이상이 세금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농사해가지고 자기 인건비조차 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빌라를 공급하는 분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빌라의 공급 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결국 인건비 상승을 했죠. 인건비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현장 노동자의 월급을 무려 5%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 많죠. 인건비가 높아졌다라는 건 곧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시켰죠. 그래서 가격 높습니다. 그리고 땅값, 서울에서의 단독주택, 그 땅을 갖고 있는 대지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격 올라가지고 빌라를 짓는 분들이 삼고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민의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한번 지금 현재 요걸 다시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올해 8월 18일 이후에 취득세 중과세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무주택자가 한 주택을 살 때는 그냥 1에서 3%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빌라를 가졌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가지고 빌라를 지을 경우 첫 번째 주택을 살 때는 8.8%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3주택, 2주택을 가진 분들, 이 미분양을 해가지고 또는 주택을 자녀에게 하나 갖고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3주택자가 돼서 13.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이 높냐면요. 대지를 60평 정도를 가져야 빌라를 질 수 있는데 요걸 대지를 평당 한 3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취득세를 한 6천만 원 정도만 냈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60 곱하기 3천만 원이면 18억이니까 여기에 3%에다가 약 3.3%. 또 사실은 농특세를 좀 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5%를 냅니다. 농특세 0.2%또 넣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 18억 주고 사야 될 60평짜리 땅, 이 땅에 3천만 원짜리도 이제 거의 없기도 하겠지만 샀다고 했을 때 만약에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건축업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의 세를 내야 됩니다. 1억 정도가 세금이 더 나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하나를 사가지고 바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을 만한 땅이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 3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3주택자는 13.2%. 만약에 이 주택을 가지신 건축업자가 18억짜리 사게 된다면 취득세만 무려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업자분들이 주변에 시세가 있는데 나만 홀로 가격을 높여서 분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절로 이 신축 요즘 이제 앞으로 다세대 주택 엘리베이터 넣고 살기 좀 주게 하는 투룸, 요즘 직장인들이나 또는 나홀로 독신자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주구장창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고 임대 아파트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자녀가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10년 살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또다시 임대 아파트 여기서부터 10년 가면은요 결국 나만 우울하게 되죠. 임대 아파트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 사면 나와야 되죠. 집 살 결국은 소득도 숨겨야 되고 또 아파트 또는 좋은 아파트 나와도 사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이번 가격 오른 것은 약 거품이 좀 일부가 있는데 이 거품은 규제로 인한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도세를 너무 양도세 중과세로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헌집에서 새집 갈 때 헌집을 비과세로 팔고 또는 갈아탈 수 있어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증여세도 자녀분들을 증여는 12%막 이렇게 되죠. 2주택자 경우. 이제 취득세가 무서워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버리고 이걸 폐지하고 그냥 과거에 있던 것처럼 우리 원래 그냥 중과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조치이기도 하고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고 하지만 이거 따져보면은 좀 법적으로 일반 과세에다 일반적 과세를 해야 되는데 중과세는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법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일반 양도세로 과세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매물들이 나와줘서 시장에서 자전 거래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안 좋은 지역에다가 신도시 만들고 뭐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수요가 많으니까 20평대 살던 사람이 이제 아이가 커서 30평대 가고 싶고 30평대에서 돈 모았으면 40평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수를 높여갈 때 시장에서 물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주고 있잖아요. 왜 가장 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양도세 중과세도 있겠지만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주택수는 줄였는데 2년 거주해서 기존 거주주택 2년 거주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요즘 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 2년 거주도 하기 전에 또 뭔가 막히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시장의 원리대로 좀 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단정직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중요한 건 너무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시장 기능이 좀 상실되었다. 그래서 상실된 시장 기능을 누군가가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서 정상의 시대로 누군가가 바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도 거품도 좀 내려가고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건 좋지만 거래가 없는 하락은
무언가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예냐면 세수가 거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겠고, 결국은 그 고통이 누구한테 가느냐? 서민한테 가겠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가는데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임대주택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은 누구 거예요? LH, SH공사 거죠. 결국 국가가 부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형태죠. 저는요, 이 주택을 저는 과감하게 이런 생각도 해요. LH공사나 SH공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임대주택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걸 싸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 지금 서민들 보세요. 임대주택 지금 10년, 20년 사신 분들 국가가 임대주택 받아서 감사합니까? 오히려 이런 부동산 가격 오른 거 보고 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오래 살면은요, 구제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주택 살게 해서 집 사면 나오게 해서 그걸 혜택으로 느끼게 하게끔 만들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나왔더니 결국은 임대주택 40년, 45년, 50년 살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보면 집이 없어요. 제가 저희 과거에 얼마 전에 그 태릉 쪽에 임대주택 좀 몇 개 있거든요. 여기에 35년 살던 분이 3천만 원에 뭐 국가에서 좀 싸게 했으니까 월세 4, 50 살겠죠. 이제 35년 뒤에 나와야 될 때 와서 보니 자기가 살 집이 없더라.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자기만 너무 가난해졌더라. 너무 슬프다. 내가 임대주택에 안 살았더라면 차라리 빌라라도 사서 재개발지 들어가가지고 어렵게라도 살았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이 후회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방송이라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 결국은 SH공사와 LH공사, 국가가 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 지자체 갖고 있는 걸 결국은 좀 풀어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다 안 되면 세금 때려가지고 그걸 가져가지 말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부자 되느니 지금 코로나 나보다 돈 필요하니까 더 세금 올려가지고 뭐 그걸 갚으려는 게 아니고 뭐 30만 원 나눠준다, 20만 원 뭐 나눠준다 하잖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임대주택 거기 임대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현재 그냥 비싸게 할 거 아니고 옛날에 샀던 가격에 그냥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택난 해소되는 거지. 지금 현재 임대주택 늘어나고 개인주택 자가 보유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해결해야 된다? 인간의 자기 집에 대한 갈등과 그 욕구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은 궁극적으로 답이 못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요, 지금은 인구가 어느 정도 많지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또 10년, 20년 가면 또 다 저 세상 갈 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55이니까 이제 곧 갈 거 아니겠어? 20년 있다가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받을 제 자녀들이 이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국가가 임대주택 가지고 몽따 보따리 싸놓고 뭐 할 거예요? 이럴 때 풀어야지.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들에게 막 좀 풀어주면 있는 아파트 가격도 저절로 조정 시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좀 그려가면서 욕구에 맞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과감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급도 이 다세대 주택도 서민들이 살고 싶은데 30년, 20년 그런 노후화된 주택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좀 깨끗한 데서 좀 살다가 돈 좀 벌어서 좀 더 자녀 키울 때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취득세로 인해서 빌라 공급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한 채 가신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집값도 높으니까 부모가 조금씩 도와줘야만 하는데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잖아요. 그러면 종부세가 많이 또 나옵니다. 아파트는 주택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부담이 돼요. 종부세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럴 때는 아파트 한 채 있으신 분이 팔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집 살아야 되고 자기도 주거를 해야 되고 또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가격은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로 빌라 한 채 사시고 아파트 살 돈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로 빌라 한 채 사시고 자녀 명의로 빌라 한 채 사줍니다. 왜 자녀 명의 사주기가 쉽죠? 증여세가 낮아요.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요 자녀 빌라가 가격이 오르면 부담도 종부세, 보유세도 부담도 없죠.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나 사놨다가 자녀를 이번에 창릉, 교산, 뭐 대장지구 이런 지구에 지금 3기 신도시 생애 최초 아파트 공급, 그 다음에 또 신혼특공 공급하잖아요. 청약 당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계약은 당첨은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부 공동 명의로 산 걸로 가지고 빌라 팔아서 지원해 주면 되죠. 1억 빌라들도 1억 오를 때가 지금 서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억 오르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너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1억 벌면 취득세, 양도세 5천만 원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남죠. 5천만 원이라 벌어서 자녀들 청약 당첨 이거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전략이고 부동산 투자는 시장을 읽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다세대 주택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는요, 아무 데나 가면은요, 죽을 때까지 안 올라요. 그리고 전세도 안 나가고 집 고치는데 고생합니다. 그런데 빌라 잘 사고 정말 좋은 지역, 위치 좋고 인기 있는 지역은요, 1억 투자해서도 3, 4억씩도 오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그동안 아파트 투자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돈 많이 버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아파트 시대에서 또 다른 풍선, 이 정부 취득세가 또 많은 어떤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좋은 지역의 빌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떨어지고 있고 공급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를 찾아서 여러분의 제2세들 이제 20살에서 30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녀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지역 투자하셔서 결혼할 때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결혼 비용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서울은 매력적인 위치와 그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저희 팍스경제 자주 계속 보시면서 좋은 지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